안녕하세요. 해외금융 읽어주는 남자 해익남TV입니다.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서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가 무엇인지, 이로 인한 국내외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면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이나 채권의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신 분은 위 영상 참고하시면 오늘 영상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몇 년 전부터 보험사들은 23년도에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보험사 재무 건전성을 높여야만 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의 지급 여력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이 100% 이하면 보험 계약자가 한 번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죠. 따라서 보험업법은 그 지급 여력 비율을 새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높은 비율을 유지토록 규정을 지었죠. 그래서 보험사들은 부랴부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흥국생명도 2017년 11월에 5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해외 투자자에게 발행을 한 겁니다. 즉, 흥국생명은 싱가포르 투자자에게 돈을 빌린 거죠. 이 채권은 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상환이 매우 길다는 특징이 있는데, 5년마다 콜옵션 행사하는 것이 금융업계의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여기서 콜옵션 행사를 한다는 의미는 미리 원금을 갚겠다, 조기 상환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자에겐 콜옵션 행사가 당연히 5년 만기로 인식이 되어 있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질 만기가 5년으로 짧은 데다 금융사가 조기 상환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상품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돈을 빌린 지 5년 만인 11월 9일에 콜옵션 미행사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국내외 금융업계는 발칵 뒤집어져요. 한국의 금융이 신뢰가 깨지는 신호탄이 터진 셈이죠. 이 기사에 따르면 그만큼 시장 상황이 위축됐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외화 채권 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레고랜드 사태에서 언급했듯이 채권을 상환 시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자 입장에서는 11월 9일날 흥국생명에서 원금 받아서 빚 갚고 수익도 챙기고 계산을 다 했는데, 흥국생명이 돈을 안 갚는다고 하니 자금줄이 막혀버린 거죠. 해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레고랜드 사태로 머리 아픈데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채권도 못 믿어, 금융기관조차도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이겠죠. 23년도에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한 돈을 35조를 돌려받을 예정인데, 이 투자자들이 한국에 계속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더 안전한 다른 해외 투자처로 갈까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죠. 다행히 정부는 흥국생명과 잘 조율하여 5억 달러를 갚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정부의 고민은 깊어갑니다. 한국의 주식시장 규모는 11월 8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포함해서 2218조 원이며, 채권 시장 규모는 11월 9일 기준 2570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은행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이해와 최근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 채권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22년 7월 말 기준 외국인 국내 채권 보유 잔액은 233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합니다. 한국 채권 시장에서 약 9%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돈을 갚아야 할 원금이 올해 2곳 1,300억 원, 내년 17곳 4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약 4조 7천억 원을 보험사는 새로운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데, 국내외 투자자 누가 돈을 빌려줄까요? 오히려 국내 채권에 투자한 외국인이 자금을 회수해서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정부는 고심하고 있어요. 이 기사에 따르면 레고랜드 사태의 경우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채권 시장의 가격 및 투심이 하락한 상황인데,
흥국생명의 경우 민간 부문의 금융사마저 그간의 암묵적인 관행을 깨면서 신뢰를 낮추게 된 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불신과 금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한국 금융위기 또는 신용위기가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은 한국이 20년 전부터 금융 허브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는데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럼 홍콩은 어떻게 국제 금융 허브로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홍콩에서 만들어지는 금융상품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자료조사와 공부한 내용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